스포츠 추석 특집 스포츠 직업의 세계 2편 스포츠 기자와 스포츠 PD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의 이 두 직업을 어떤 누구보다 잘 알려줄 두 분이 있습니다. 코너명도 정 PD와 김 기자예요. 이쯤 되면 막 돌려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이 추석이니까 네네. 청취자분들께 추석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아마도 예전보다는 잘 못 모이실 텐데 멀리서라도 안부 전해주시면서 또 요즘 스포츠 중계가 연휴 동안 많더라고요. 메이저리그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서 또 이제 안부 묻는 그런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느 때보다 참 분위기가 무거운 그런 한가위예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많이 좀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밤에 또 떠 있는 이 둥실뜬 이 보름달 바라보면서 소원도 빌고 또 오붓하게 아주 또 다정하게 이제 보내는 그런 한가위 밤 다들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두 분이 열심히 준비해 오셨네요. 추석 인사를. 네. 준비한 멘트. 네. 이 추석 연휴에 스포츠 중계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진짜로 스포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명절 연휴가 막 반갑지만은 않잖아요. 네, 사실 오늘도 저는 좀 틈틈이 업무를 좀 하고 왔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숨돌릴 틈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 이제는 연차가 좀 쌓이다 보니까 네, 조금은 이제 그런 여유도 생기게 됐고 그래서 네. 이런 기회에 오히려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연휴이기도 하고요. 뭐 예전에 이 동계올림픽 때 뭐 그러니까 설이 겹쳐서 예, 그렇게 이제 보냈던 걸 생각하면은 뭐 지금 이번 한가위는 비교적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명절하면은 씨름이잖아요. 저기 종현 씨 또 중계하러 지금 이제 내려가는 상황인데. 네, 지금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없습니다. 그 강원도 영월에 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중계를 저희가 내내 씨름을 다니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몇 개 생각나는 게 일단 중계가 다 끝나고 올라올 때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 개인 차편을 가지고 갔는데 네. 차가 또 엄청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차례를 못 지내다 보니까 중계차가 되게 좁잖아요. 그 좁은 화면 위에다 이렇게 송편 몇 개 올려놓고 다들 이제 진짜요? 뭐 해피 추석 이러면서 중계했던 그런 기억도 좀 나고 그래요. 네, 진짜 바쁠 때는 한없이 바쁜 이 네네. 스포츠계 종사하시는 명절 연휴가 될 것 같은데 두 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고되고 힘든 네, 스포츠 기자, PD 이런 일을 꿈꾸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기자라는 직업을 꿈꿨던 초등학생 때였고요. 네. 예, 그 TV에 나오는 그 앵커 분들이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뭐 마이크 잡고 이렇게 현장을 누비는 그런 사람들이 좀 멋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기자가 꿈이었고, 근데 방송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글 쓰는 걸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하다가 스포츠 기자를 이제 하게 된 거는 제가 대학교 축구 소모임에서 선수를 한 게 아니라 그 기술 고문이라고 그러니까 감독을 제가 좀 했었어요. 그걸 하면서 좀 분석을 좀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면서 글 쓰는 걸 그때 좀 많이 했고요. 그 제가 이제 군 생활 이제 병장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휴가 때 제가 즐겨봤던 게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였거든요. 그때 그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보면서 제가 스포츠 기자 딱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어떤 계기를 삼았었죠.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PD를 꿈꿨던 건 아니고요. 네. 스포츠 분야라면 일단 다 지원해보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도 썼었고 PD도 하고 심지어 그 스포츠 단에 있는 마케팅 팀 이런 쪽까지도 이제 좀 넓게 스포츠라면 일단 다 지원해보는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게 스포츠였으니까. 한 번은 그 김지한 기자는 기자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스포츠가 됐고 정현호 PD는 스포츠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스포츠 PD가 된 거네요. 네네. 조금 다른 그런 계기인 것 같은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 PD가 되려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라고 하셨지만 네. 그 기자는 스포츠 기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스포츠 PD는 쉽게 생각을 잘 못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후배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이 스포츠 PD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저는 한 우물만 파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스포츠 PD만 믿고 준비하기에는 채용 전형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기회도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기자가 됐든 PD가 됐든 다양한 분야도 다 준비를 하면서 하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전국에 있는 스포츠 PD들을 다 합쳐도 아마 한 몇백 명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희귀한 직종이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만 준비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그래도 스포츠 PD가 되고 싶다만 되고 싶다 하면 공채 시험 같은 거 통과해야 되나요? 아직까지는 공채 위주로 전형이 되고 있는데
저희 때 이제 저랑 이제 동기 PD랑 두 명에서 두 명을 뽑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지원자가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적은 거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KBS N이라든가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 이런 케이블 예. 공채가 떴는데 수험 번호 봤더니 막 500명 넘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와. 근데 문제는 1년에 한두 명만 뽑다 보니까 네. 경쟁률이 굉장히 좀 치열한 편인데 그때 제가 이제 필기 시험을 보거든요. 예. 이 필기 시험을 2주 앞두고 제가 운동을 하다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아하.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도 좀 잘 안 구부러지는 편인데 그러네요. 여기가 딱 그 오른손 중지니까 네. 연필 잡는 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연필을 못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필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그 손가락을 바꿔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화질법을 바꿔가지고. 네, 네. 조금. 화질법을 바꿔서 이러고 진짜 필기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또 붙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떨어졌는데. 진짜 투혼을 불살랐네요, 정말.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래서 면접을 딱 들어갔는데 이걸 하고 들어가는 게 더 있어 보일까 아니면은 풀까 이걸 되게 그런 거 고민을 많이 고민되죠. 했어요. 네. 어떻게 하고 가셨어요? 결국 그래서 풀고 갔는데 네. 막상 그 면접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하. 이건 비하인드였거든요. 네, 어떻게 괜한 보면. 고민이었던 거죠. 아마 어쨌든 손가락 다친 게 액땜이 아니었을까. 네, 손가락 하나를 받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운명을 바꾼.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럼 기자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요새 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뭐 보통 공개 채용으로 뽑죠. 일반적으로 네. 그런 언론사 시험 볼 때처럼 공개 채용으로 뽑긴 하는데 요즘은 좀 독특하게 뽑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뭐 오디션 같이 해서 뭐 이제 공개적으로 뭐 이제 기사를 이제 쓰게 해가지고 뭐 한 뭐 수개월 동안 이렇게 뭐 테스트를 통해서 뽑는 경우도 있고 뭐 좀 독특한 경력을 살려서 그 경험을 쌓고 이렇게 기자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굉장히 좀 이 스펙트럼이 좀 많이 넓어졌습니다. 네. 김지한 기자는 딱 어떤 케이스? 저도 그렇게 막 그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공채로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네. 그 전에 제가 스포츠 기자를 딱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다음에 그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스포츠 기자 되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제가 그 스포츠 전문 블로그를 좀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그 이름을 이제 뭐 열정을 담아서 뭐 스포츠 피버라고 해가지고 어. 좀 축구하고 제가 좀 그 소외된 종목들 뭐 올림픽 종목이라든가 뭐 일반 종목들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다루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요즘 인플루언서 뭐 제가 좀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스포츠 파워 블로거 오, 진짜요? 예, 좀 제가 했어가지고 그때 방문자 수가 한 550만 명 정도 네? 됐었어요. 네. 아,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인플루언서 1세대, 오. 네, 좀 그렇게 이제 자부를 좀 하고 있고 가끔 검색하다가 그 제가 이제 기사 이제 쓰면 자료를 찾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이제 뭔가 익숙하다 해서 봤더니 제가 쓴 글이에요. 옛날에. 근데 저 네. 말고도 근데 이제 다른 선배 기자들 보면 야 이거 언제 썼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저도 그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긴 맞아. 시간이 네. 오래됐으니까. 그만큼 제가 진짜 열정을 바쳤다. 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네. 그 블로그 스펙 쌓기용은 아니었습니까? 부인할 수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아무리 뭐 스펙 쌓기는 뭐든 네. 몇 백만 명이 그럼요. 보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그 고생이 짐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다시 스포츠 PD로 넘어와서 네. 스포츠 PD는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네. 이거가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많죠. 왜냐하면은 스포츠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선수들한테 연기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가장 큰 일은 경기 현장을 영상을 제작하는 건데 중계 보시다 보면 화면이 바뀌잖아요. 카메라가. 네. 그것도 저희가 직접 수작업으로 커팅을 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슬로우 모션이라 그래서 느린 그림 나가는 거 네. 있잖아요. 이 카메라 선택하고 속도 조절도 PD들이 수작업으로 어허.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 앞에 들어가는 예고라든가 끝나고 나오는 영상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실시간이나 이제 사전에 제작을 해서 나가기도 하고 조금 더 큰 범위로 넘어가 보면은 어떤 경기를 중계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또 예를 들어 중계권 구매 협상도 PD들이 요즘에는 직접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를 편성해서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이제 경기 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갑자기 시간대가 바뀌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 변경까지도 좀 기획까지도 저희가 하는 편이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정현우 PD가 KBS에 입사해서 어떤 제작을 했느냐 요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스포츠 PD들은 그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표 프로그램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다양한 생중계들 그리고 국제 대회들, 올림픽, 월드컵 이럴 때 이제 현장에 가는데 가보면은 그 화면에 40개 경기장에서 막 경기들이 쏟아져 와요 저희한테. 그 중에서 자 권투 보다가
유도 열리네, 유도 가자, 레슬링 가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이제 중계가 아닌 제작 프로그램을 담당한 적도 있었죠. 예전에 했던 운동화라든가 또 이제 그 서장훈 감독이 나왔던 우리들의 공교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만들고 유튜브에서 이제 나오는 프로 콘텐츠들도 저희가 다루거든요. 네. 최근에는 그 트로트 가수인 나태주 씨 있잖아요. 예, 예. 나태주 씨랑 함께 당구를 배워보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많은 일을 스포츠 PD가 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지한 기자는 신입 기자 시절을 떠올렸을 때 뭘 했다거나 어떤 그런 경험이 제일 많이 떠오르나요? 제가 2012년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스포츠 전문지에서 이제 처음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보통 그 스포츠 기자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요, 축구랑 야구로 이제 메인 종목이 나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입사했던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축구가 올림픽 종목을 이제 같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축구를 그 당시에 일지망으로 지원을 했었고, 뭐 저는 야구를 해도 상관없었지만은 네. 그때 이제 축구를 하게 됐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축구 담당을 하면서 그때 딱 제가 바로 제가 맡았던 그 당시 대회가 런던 올림픽이었었어요. 시작부터 예. 큰 걸. 예, 처음부터 바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시 그게 또 7월이었거든요. 거의 올림픽 한 달 전이고 그래서 그때 뭐 파주 대표팀 트레이닝 센터라든가 뭐 태릉 선수촌이라든가 그런 훈련장 실제로 가서 보고 진짜 그 휘둥그레 했던 맞아요. 훈련하면서 특히나 막 그 밧줄 타고 가는 훈련. 그거. 그 훈련이 굉장히 저는 참 실제로 보니까 네. 진짜 참 대단하면서도 그게 생각보다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저렇게 할까 막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참 제가 지금 좀 남들보다가 제 나름대로 장점이라고 한다면 좀 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때 참 많이 경험하고 배웠던 그 런던 올림픽의 좀 기억이 떠올려지네요. 네. 뭐 런던 올림픽뿐만 아니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제 대회를 엄청 많이 다 참여를 하셨겠죠?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현장에 갔는데 현장인데 현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경기장에는 저희가 막상 못 가는 게 거기서 찍은 화면들을 저희가 중계차에서 수신을 받거나 네. 혹은 이제 방송 센터에서 수신을 받기 때문에 경기장에 직접 가지 못해서 그 현장의 열기를 못 본다는 게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마치 요즘 무관중 경기처럼 네. 맞아요. 경기장 밖에만 그렇죠. 갈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스포츠 PD 분들이 진짜 그 현장, 그러니까 그 경기장을 가서도 그냥 그 현장 선수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다 보니까 의외로 별로 없어요. 예, 없고 뭐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아예 거의 없다고 예, 봐도 될 것 같고 스포츠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현장을 보고 이제 선수들하고 접촉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네. 좀 아무래도 경기가 딱 끝나면은 거의 막 2시간, 3시간 막 거의 그럴 때까지 이제 같이 남아서 또 이제 선수들 뭐 그런 어떤 비하인드 이야기 듣고 분위기 전달하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또 다들 참 많이 땀 흘리면서 네, 고생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접촉이 많다는 게 좀 약간 좀 기자들이 부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진짜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모시니까 이런 이야기가 또 네. 나와요. 네. 재밌네요. 네. 근데 당연히 그러면 여러 가지 대회를 참여해 보시고 많은 기억을 갖고 계시겠지만 네. 제일 기억에 남는 뭐 대회 경기는 뭐가 있을까요? 아, 진짜 이게 참 원픽이라는 게 어렵죠. 네, 정말 참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올림픽을 좀 여러 번 경험을 그래도 제 그 경력치고는 좀 제법 했거든요. 네. 그래도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평창 동계올림픽. 아. 네. 그 입사 제가 딱 직전 해에 이 평창 올림픽을 유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올림픽을 현장에서 취재하고 싶은 좀 그런 어떤 욕심이 되게 좀 컸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테스트 이벤트부터 평창 올림픽 할 때까지 제가 진짜 평창을 거의 막 살다시피 하면서 네, 맞아요. 막 여러 가지 그런 취재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메고 다니는 가방도 평창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스포츠 기자 김지한을 만든 대회다. 네, 네, 그렇게 자부하고 싶네요. 평창 올림픽 네. 한 많은 분들에게 또 기억에 남는 올림픽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인호 PD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리우 올림픽인데 아. 16년에 열렸던 그 당시에 제가 그 중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1인 미디어 그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영상을 직접 만들러 갔어요. 네. 그래서 혼자 촬영도 하고 가져와서 편집도 하고 직접 올리는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1인 미디어를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그 당시에 그 박상영 펜싱의 박상영 선수가 네, 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를 외쳤었는데 요거를 이제 제보를 받고 제가 아마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에 제일 먼저 올린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올렸는데 네. 당시에 이제 포털 사이트는 그 올림픽
중계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SNS에만 올렸거든요. 예. 그게 이제 당시 엄청난 그 이슈가 되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뭔가 히트를 쳐야 되는데 부담감만 있고 에이 이런 방송국 사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고민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박상영 선수한테 굉장히 일면식도 없는데 고맙더라고요. 후에 어떻게라도 감사의 인사를 표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 이제 그 이후에 나중에 경기장에 가서 아. 찍으면서 제가 그거 올렸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박상현 선수도 또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좋아해 줬습니다. 서로 윈윈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고 역사적인 현장에 있고 이런 게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이게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관중으로 가면 뭐 당연히 너무 즐거워하고 뭐 만약에 조금 지거나 이러면 아쉬워하고 충분히 그 빠져서 즐기면 되는데 맞아요. 두 분은 그러시질 못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의 측면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메이저 대회 같은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뭐 이런 대회들을 가면요 그 선수들하고 기자들이 만나는 그 공간이 있어요. 믹스드 존이라고. 믹스드 존, 네. 예, 거기서 이제 경기 끝나고 뭐 혹은 경기 전에도 뭐 어떻게 뭐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경기 끝나고 나서는 뭐 어떤 감정인지 이런 거를 서로 묻고 대답하고 그런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 선수들의 모든 각종 감정들을 다 이게 볼 수 있어요. 참 그 금메달을 간절히 원했던 그런 선수가 만약에 메달을 놓치고 믹스존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저도 거기에 좀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좀 많이 좀 저도 같이 따라 운 적도 있었고요. 뭐 물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또 기자들은 또 기사를 이제 정리를 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알리는 그런 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사정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으니까.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터넷이 잘 되는 곳을 찾으려고 뭐 길바닥에 앉아서 뭐 쓰기도 하고. 거기가 좀 터진다 싶으면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는 그 공중 화장실에서 쓴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저것도 네. 유명하더라고요. 다들. 공중 화장실 근처에 이거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 아. 네, 그 소문 때문에 그 화장실에서 썼던 적도 있었고 참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생생한 소식 전달해 드리려고 참 뭐 저뿐만 아니라 그럼요. 많은 스포츠 기자들이 현장에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뭔가 예를 들어 명승부가 펼쳐지면은 네. 퇴근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연장 가거나 아, 그러면 경기는 재밌는데 우리 퇴근은 늦어지는데 네. 근데 결정적일 때 저희는 또 냉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죠. 화면을 다 네. 보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침착하게 일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 순간의 감정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아. 냉정하게 하지 않고 그냥 환희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신나가지고 일을 하는 편인데 그래야 어떤 영상에 PD들의 감정이 더 잘 전달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일을 하는 편이에요. 약간의 덕업일치가 되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이게 어차피 너무 절제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은 에이 그냥 즐기지 뭐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아마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진짜 혹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스포츠 PD와 기자가 될 수 있는가? 네. 자 기자부터 할까요? PD부터 할까요? 뭐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파워 블로거시니까. 아, 네. 1세대 네. 인플루언서. 그렇죠, 아, 그렇죠. 네. 1세대 인플루언서로 자부하는. 네. 네.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지 않았더니 그런 입장에서 뭐 좀 요즘 이제 워낙 유튜버가 대세다 보니까 제가 조금 뭐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신의 채널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뭐 그런 어떤 좋아하는 그런 어떤 분야에 뭐 좀 글을 써본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유튜브, 아까 너튜브, 네, 그런 부분들도 뭐 이렇게 해본다거나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장문 시험 볼 때 틈틈이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썼던 그런 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쓰니까는 많이 또 수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그렇게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하면서 조금 더 만약에 발전을 시킨다면은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갖고 간다면 조금 더 도전하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요새는 그런 1인 미디어로 막 이렇게 채널 만들어 하다가 성공하면 굳이 시험 안 보셔도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네. 모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좀 그런 길도 있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네. 자 이제 PD 차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이 저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은 스포츠를 보다 보면 좋아하시니까 이 분야를 지원하잖아요. 감정들이 든단 말이에요.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네.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 감정들을 좀 잘 정리하는 버릇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아. 순간순간마다. 그게 예를 되게 들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글로 해도 되고 심지어 그 메모장에다가 네. 잠깐이라도 해놔도 되고 요즘에는 뭐 페북이라든가 뭐 인스타 이런 SNS들이 많잖아요. 네. 그 SNS를 통해서 짧게나마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이제 그 지원을 하면서 조언을 하다 보면은 글을 너무 길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언론사 논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짧게 네. 간결하게 쓰는 영상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렇게 짧고 간결하고 스피디한 글을 좀 써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 언론사 사설이라든가 칼럼 같은 거를 좀 챙겨보면서 특히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츠 칼럼이 나오면은 네. 그런 거를 보면서 따라해보는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예. 스포츠 전 종목을 다 잘 알아야 될까요? 제가 좀 이거는 답을 드리자면, 네. 제가 축구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음. 제가 현재 맡고 있는 분야는 골프입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제가 골프를 거의 몰랐거든요. 예. 몰라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가 저는 골프를 맡게 된 게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포츠 산업적인 가치가 워낙 좀 독특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이렇게 같이 하게 됐고요. 좀 이렇게 몰랐던 종목도 하다 보면은 또 주변에서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뭐 기술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뭐 현재 그런 뭐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또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또 같이 공부를 해가는 거고요. 네. PD 같은 경우는 저는 생각보다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여기서 생각보다의 기준이 뭐냐? 저 같은 경우 입사 시험 때 그 논술형으로 3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썰매 세 종목 무엇인가? 그 다음에 프레지던트 컵에 대해 쓰시오. 그리고 2차 드래프트에 대해 쓰시오였는데 이 프레지던트 컵이 네.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면 골프 대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배라고 축구가 하나 있었어요. 박스컵이라고. 박스컵.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외국에다가 이제 박스컵이라 소개하기는 조금 좀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컵이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예. 저는 이 문제를 보고 그 프레지던트 컵인가 아니면 아. 골프인가 이게 오히려 너무 많이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2차 드래프트도 프로야구 그 40인의 드래프트인지 아니면은 신인 2차 라운드 드래프트를 2차 드래프트라고 하기도 하니까 네. 뭐 이런 헷갈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입사를 해보니까 저처럼 그 덕후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네. 너무 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적당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청자의 눈높이로 뭔가를 전달하기엔 더 좋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제 생각에도 그 솔직히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럼요. 종목을. 근데 이제 직업으로 하고 이게 내 일이 되면은 뭐 좋든 싫든 어떻게든 알게 됩니다. 노출도 네.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네네. 누가 정보도 주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자연스럽게 아마 되는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럼 또 한 가지가 이제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야 되는가? 심지어 PD도 요새는 글 말발이 있어야 되는가? 저희가 뭐 1박 2일이나 이런 예능처럼 출연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말도 아까 막 글처럼 짧고 간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논점을 잘 정리한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말 잘하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동안 부러웠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기자를 그냥 이제 라이터로 이제 하게 된 것도 이제 방송에 대한 약간 울렁증도 좀 있고 했다 보니까 네, 그랬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니까 저한테 좀 또 많은 그런 어떤 기회를 준 스포츠한테 또 감사하다는 그런 여기서 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추석에 아주 훈훈한 덕담이 오고.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여기는 KBS 직원이니까. 네. 어쨌든 진짜 이제는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네. 특히 스포츠에서도 그 미디어 환경, 1인 미디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기자들도 이제는 그 포털 사이트 개인 페이지가 새로 최근에 생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기자가 직접 이런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됐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환경이 한 5, 6년 전에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스포츠는 조금 늦게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그렇긴 들거든요. 해요. 네. 워낙에 스포츠가 또 이 팬들, 그러니까 고정 팬이라든가 매니어가 워낙 또 많은 그런 분야고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그런 어떤 기자의 어떤 영역, 그러니까 뭐 라이터와 방송 뭐 이런 부분 또 PD와 기자 그런 어떤 경계도 많이 허물어지는 것 같고요. 많이 좀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리오 올림픽 때 그 1인 미디어를 할 때 예. 보면은 되게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스포츠도 무슨 PD가 가면서 찍고 하냐고. 아, 근데 이제는 뭐 거의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게 이제 그냥 스포츠 PD, 스포츠 기자가 아니라 특정 종목에 굉장히 특화된 네. 그런 PD나 기자가 될수록 좀 유리할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어떤 들고요. 전문 분야에 특화된 그런 분이 조금 더 좀 더 대접을 받는다고 할까요? 맞아요. 예, 좀 그런 게 있죠. 예. 두 분은 그렇게
1인 미디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할 생각이라거나 방송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조금 아직은 내공을 좀 더 쌓아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계속 시대가 바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좀 기회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미래에는 그런 기회가 좀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기회에 대해서 제가 뭐 두려워하거나 뭐 그렇게 막 그거를 거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현장 경험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수들을 만나고 그래야 뭔가 비하인드도 듣고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요즘에는 이 중계차에 감금만 돼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만날 기회가 좀 많아진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브랜드를 잘 키웠으면 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바람이 큽니다. 네. 아, 이게 다 욕심을 이렇게 가슴 속에 품고 오셨구만. 모르셨구나. 사심이 있네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방송을 하면은 대박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일단 정현우 PD와 방송을 하면은 네. 그냥 막 툭 얘기하는 건데도 뭐 옛날에 언제 무슨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는가, 어떤 경기 결과가 있었는가 이런 걸 다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런 옛날 기록들 같은 걸 좀 잘 기억하기도 하고 네. 재밌어요. 찾아보다 보면 옛날에 뭐 음. 트레이드 비화 이런 것들 찾아보면 재밌고 솔직히 그 스포츠 게임을 하면서 네. 알게 된 지식들도 많거든요. 아, 제 고등학교 선배가 그 KBS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인데 아, 진짜요? 네, 그분이랑 제가 캐릭터가 좀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뭐 정 PD 많이 하네 이러면서 막 옛날 얘기하다가 한 2-30분씩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김지한 기자도 자료 같은 거 엄청 많으시죠? 제가 좀 사전 취재나 뭐 그런 자료 조사를 꼼꼼하게 하고 그렇게 가는 편이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쌓인 자료 그 박스로만 참 많이 쌓였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집에서 정리를 할지 좀 고민이기도 하고요. 제가 뭐 기자 되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뭐 한 중학생 때부터 제가 그 신문 스크랩을 좀 줄곧 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신문들이 지금 다 지금 쌓여져,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게 다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제 동생도 그 축구 매니아여가지고요. 얼마 전에 그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뭘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 잡지가 딱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뭐 옛날 선수들, 그러니까 뭐 포체티노 감독이 선수였고, 그쵸. 약간 그런 것들 막 보니까 이런 거는 벤투. 네, 벤투, 벤투도 그치. 있고, 네, 이런 거는 꼭 남겨둬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기억도 중요하고 이제 기록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두 분의 후배가 되길 꿈꾸는 사람들에게 네. 조언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보고 많이 쓰고 스포츠를 사랑해야 겨우 이 직업에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분명히 힘들기도 하고 스포츠가 싫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스포츠를 직업으로 삼는 게 약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 모닝콜로 해놓는 거랑 비슷하다 생각해요. 좋은데 싫어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비유, 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애정어린 쓴소리도 많이 해보고 그래야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승부 조작이라든가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이슈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관점을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해놔야 이제 애정도 있어야 쓴소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어요. 네. 스포츠 기자는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거기서 경험하고 느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 게 기본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잘 해내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좀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실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좀 남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네, 그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심에 스포츠가 있다면 저는 이 스포츠 기자, 뭐 스포츠 PD도 마찬가지고 절대 나쁘지 않은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시간이 뭐 개인적인 시간이 좀 불규칙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중심에 스포츠가 정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함께 얘기해 봅니다. 네, 오늘은 뭐랄까요, 굉장히 뜻깊고 많은 걸 배우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스포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움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스포츠가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스포츠 직업의 세계 2편 스포츠 기자와 스포츠 PD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